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미화. 올해 42살이에요.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지루하다면 지루한 삶을 살아왔죠. 결혼 15년 차 중학생 아들 하나 둔 대한민국의 흔한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삶에 더 이상의 설렘이나 특별한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40이 넘은 이 나이에 제 인생에 상상도 못할 불꽃이 튀어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딱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했어요. 친구들은 골프를 권했지만 저는 좀 더 활동적인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죠.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테니스였습니다. 집 근처 테니스 클럽에 등록하고 처음 라켓을 잡던 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테니스 레슨 첫날 코트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시원한 이목구비. 바로 제 담당 강사 김성진 씨였습니다. 그의 인상은 맑고 깨끗했어요. 테니스 코트의 쨍한 햇살 아래 빛나는 그의 미소는 제 마음을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레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일주일에 2번 그를 만나는 시간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제 모습에도 그는 항상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공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헛스윙을 해도 괜찮다며 웃어주었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격려와 칭찬은 저를 테니스에 더욱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레슨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공을 치는 자세부터 발 스텝, 심지어는 게임을 즐기는 마음가짐까지 그는 테니스라는 운동의 모든 것을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부상 때문에 일찍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테니스 강사로서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었던 건 테니스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정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꿈을 잃었을 때의 아픔과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은 비단 테니스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저 역시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는 더욱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레슨이 끝나고 그는 제게 개인 레슨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죠. 사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주말 레슨은 평일 레슨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테니스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도 그는 제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가족 이야기까지. 저 역시 그의 일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형은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 테니스 강사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테니스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하루 종일 설렜고 주말 레슨은 마치 데이트를 기다리는 소녀처럼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고 그의 미소 한 번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10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부녀인 제가, 그것도 한참 어린 테니스 강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감정 앞에서 저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진 씨가 레슨이 끝나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여졌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한식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테니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졌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제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하든 무관심했고 아이는 제 잔소리에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알아봐 주었고 저의 빛나는 면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술을 한두 잔 마시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웃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제 손을 잡는 횟수가 늘어났고 제 어깨에 팔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짜릿함과 동시에 아찔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붙잡고 있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누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서 직접 고백을 들으니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체향은 저를 더욱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성진 씨, 저도 성진 씨를 좋아해요. 그 고백 이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강사와 수강생으로, 밤에는 뜨거운 연인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오피스텔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김성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 저를 바라보는 그의 뜨거운 눈빛, 그리고 저를 안아주는 그의 따뜻한 품.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저의 자존감과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제가 42살의 유부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마치 20대 때의 풋풋한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걷기도 하고 심야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남들 눈에 띌까 조마조마했지만 그 스릴마저도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남편의 지인을 만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재치 있게 상황을 모면했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헤어졌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언제든 들통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김성진 씨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 역시 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유부녀였고 그는 저보다 한참 어린 미혼의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평범한 연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진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저랑 계속 이렇게 지낼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그와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들, 남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저의 망설임에 지쳐갔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그의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언젠가는 결혼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저희 관계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와 짧은 연애를 하고 싶은 것이었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알았지만 그 진심이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유부녀와 만난다는 사실에 크게 반대했고 그는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의 앞날이 막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이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진 후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아련했고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제 삶은 다시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잡을 때마다 그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테니스에 재미를 잃은 줄 알았을 뿐이었죠. 남편의 무심함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김성진 씨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진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테니스 코트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멋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저는 그럭저럭 지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저 없이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모든 불안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몸을 감쌌고 저는 그의 사랑에 취해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밤은 우리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진 씨, 우리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해요. 이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지막으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김성진 씨와의 관계를 통해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제 삶에 얼마나 활력이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시작하고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김성진 씨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제 삶에 활력이 필요했는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테니스 라켓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와 만날 수 없지만 테니스는 여전히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테니스 코트 위에서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김성진 씨와의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 뜨거운 불꽃을 지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아픔과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저는 한때 금지된 사랑에 빠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찾아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불꽃이 피어나고 있나요? 혹시 잊고 살았던 열정이나 설렘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